9시 41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기는 한데 그 빛이 흐릿합니다. 빨간불, 파란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일단 거래소는 외국인이 좀 사고 있고 기관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다 사고 있는데 상당히 좀 제한적인 물량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좀 눈치 보기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작전타임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 운영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작전명은 어떤 건가요? 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회복한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도라고 하는 단어로서 작전명을 제시했습니다. 공감이 가요. 네. 네, 일단 특별한 재료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 하락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그리고 중요 변수였던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안정화되고 시장이 기대했던 만큼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증시도 일정 부분 좀 회복세를 1900선 정도까지 보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안도랠리가 좀 더 이어질지 아닐지 이 부분을 저희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확인할 내용들 먼저 보시죠.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제유가, 중국 전인대, 마지막으로는 순환매입니다. 국제유가 하루에도 5% 안팎으로 줄렁줄렁대다가 요즘엔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한 30달러대도 회복세를 보여줬고, 또한 이제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감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래도 산유량을 이제 동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어떤 유가 하락에 대한, 원자재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을 좀 막아줬기 때문에 증시 상승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서 즉 이제 우리나라 얘기하면 이제 설 연휴 끝난 이후에 지금 원자재 가격들의 상승세를 봤을 때는 WTI가 어제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올랐는데요. 한 12, 13% 정도 올랐고, 그 밖에도 이제 브렌트유, 그리고 니켈, 알루미늄, 구리를 포함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들이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 상방 쪽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가 상당 부분 주가를 회복하는 그런 국면을 보여줬는데, 그만큼 일단 유가가 자꾸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산유국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습니다만 결국엔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내린다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상당 부분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오면서 증시도 같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향후의 방향성이 더 중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가격대에서 또 유가가 급반등할 거다. 물론 이제 감산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감산은 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인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어떤 등락을 나타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쪽에서 멘트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나와가지고 박스권이긴 박스권인데 그 출렁거림은 또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도 동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아래쪽으로의 어떤 하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좀 막아주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일간 단위로 물론 2, 3%대의 어떤 등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증시로 봤을 때는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그래도 약간 좀 상방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가 리스크는 한 곱이 넘겼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두 번째로 전임대입니다. 언제죠? 3월 3일부터 있습니다. 열흘간 있죠. 예. 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 중국이 연초에 사실 또 이벤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무래도 1월 달부터도 있고, 또 이제 연초 1분기를 마무리하는 3월 달에 항상 전인대가 있었는데, 일단 전인대를 계기로 해가지고, 물론 항상 뭔가 조금 단기적보다는 중장기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고, 워낙에 또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의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라 보여집니다. 먼저 그림이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 한 10년간 동안의 전인대를 전후로 한 기간 동안의 주가 등락률입니다. 가장 이제 지금 개막 전 20거래일, 즉 이제 지금 수준이 되겠죠. 3월 3일날 시작이 되니까. 다다음 주 예. 정도네요. 네. 개막 전 20거래일 동안의 주가의 등락률을 보면 2008년도라든가 좀 이렇게
뭔가 좀 글로벌로, 이벤트, 네. 글로벌 시장이 좀 하락했던 그런 부분을 네. 제외하고 나면은 전인대 이전 기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22% 올랐네요. 아니죠. 그건 이제 폐막 후고요. 그건 이제 폐막 후고 이전을 개막전으로 봐야 봤을 때는 되니까. 작년엔 조금 빠졌고요. 네네네. 뭐 2010년, 그렇네요. 11년, 12년, 13년, 네네. 뭐 재작년 같은 경우도 좀 강보합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막 전에 보통 이제 그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양의 기간 동안은 오히려 이제 결국에는 그 상대적으로 선반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는 좀 주가가 하락했고 네. 폐막 이후에는 사실 뭐 등락이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그래도 상승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워낙에 이제 그 뭐 전체적인 부분이 발휘가 돼서 이후에 상승했던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네.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전인대 기간 동안에는 사실 그렇게 별로 증시가 좋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 전 거래일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중국 증시가 그래도 조금씩 이제 또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유념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번에 전인대 쪽에서는 네. 워낙에 공급 과잉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정부 쪽에서도 그 부분에 제동을 걸었고 석유화학 쪽으로도 공급 과잉 문제를 좀 다룰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좀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혹은 수혜가 예상될 만한 섹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특히 철강 같은 경우는 이미 1월 달에 그 중국의 핵심 지도부에서 이미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그 전인대를 통해서 뭔가 조금 더 그 확정적인 부분이 발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가격 자체가 워낙에 좀 낮아지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글로벌 수요 자체가 많이 감소가 된 만큼 과도한 공급이 나오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아마도 규제라든가 감산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총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중국이 또 환율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의 또 뭐 부양책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우려가 있긴 한데 글쎄 뭐 어쨌든 중국의 어떤 증시라든가 하면 경기 상황을 감안해 본다라면은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포인트가 순환매입니다. 네. 사실 주가가 좀 어제하고 그제하고 많이 올라서 네. 주가가 좀 많이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시면은 업종별로 봤을 때 이쪽도 다 한번 올랐고 이쪽도 순환매가 돌았고 업종별로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한 바퀴가 돌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제 뭐 증시가 그나마 강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현상이긴 한데 주도주가 별로 잘 보이질 않죠. 맞아요. 아마도 그런 것들의 원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이제 뭐 주 초반의 상승률하고 어제까지 올라온 이틀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그 조금 힘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뭐 은행이라든가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라든가 섬유의복이라든가 증권, 철강 이런 것들이 주 초반에 좀 많이 올랐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진한 색으로 나와 있는 의약품 그리고 화학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죠. 지금 뭐 하락했던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한숨매가 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900선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은 은행이라든가 뭐 운수 기계 업종이라든가 자동차죠.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고 어제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단기 낙폭이 과대했던 의약품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뒷차를 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1900선 내외권역은 조금 그 딜레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선도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업종군들도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 회복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뭐 외국인이 물론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을 주도적으로 강력하게 이끌 만큼의 어떤 강력한 순매수라기보다는 좋게 얘기하면 그냥 많이 안 파는구나 이 정도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업종별 순환매가 조금 마무리된다라면은 뭐 기간 조정이라든가 약간의 어떤 가격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좀 배제하지 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 화면에 나온 표를 한참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록색은 주 초반에 오른 네. 그런 섹터고, 파란색은 어제 올랐던 섹터. 확실히 좀 이렇게 골고루 돌고 도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전략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랠리가 꾸준히 좀 이어질까요? 따라가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추가적으로 오르면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주에 어떤 상승에 대해서 약간 편승을 못 하셨다라면은 조금 그
쉬어가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시장도 이렇게 뭔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1900선 이상 쪽에서는 조금 그 지수상으로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뭐 태양광 업종이라든가 아니면은 철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매수 의견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오늘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달겨들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지수대가 되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수익률이 높게 형성이 되지 않으셨다라면은 조금 주말 동안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간을 맞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략 세우는데 좀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제가 볼 때 환율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초반에 환율 자체가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결국에는 중국과 관련돼 있는 어떤 사드와 관련돼 있는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경계 심리가 여전히 크게 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환율 자체가 상당히 또 최근에 수개월간에 있어서의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한 경계심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주가 오늘 또 상승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나마 증시가 좀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좋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좀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갖고 증시 전차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본다라면은 여전히 뭐 지난주에 이어서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광, 철강, 네, 산업재소재죠. 그리고 최근에 단기 급락했었던 제약업종군들이 어제 이어서 한 이틀 연속 일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초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기록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군들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의 실적 개선 추이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PBR 주는 멘트가 빠져 있네요. 뭐 종목으로 보면은 오늘 그 다우기술 같은 종목이 오르는 거 자체가 결국에는 PER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군들이 조금 순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저퍼 종목군들도 이번 주에 주가가 좀 많이 회복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성장주 계열에 있는 종목군들의 어떤 일방적인 상승세보다는 가치주라든가 저퍼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오늘 좀 관심 깊게 볼 만한 업종은? 네.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원자재라든가 제약이라든가 건설업종군들 거기서 추가로 해서 뭐 저퍼 종목군들까지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전 타임이었습니다. 오늘의 작전명은 안도였는데요. 이런 안도 랠리가 강하게 이어진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는 한 주 동안 이런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은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관점입니다. 1900선에서는 제한적인 움직임 예상과 동시에 환율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원자재, 제약, 건설 섹터 관심을 계속해서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달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남은 시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